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수요일에 아침엔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놓고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나 할 수 있다고 미국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여기 있군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미국 국내 선거 일정이 너무나 바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국내 선거 일정이 바빠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계산법, 속내가 있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시작되면 이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신문의 일면은 어떤 기사를 담고 있을까요? 보시죠. 자, 먼저 조선일보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김정은, 교황, 평양 오면 열렬히 환영. 문재인 대통령 초청 메시지 들고 유럽행 13일부터 5개국 유럽 순방에 나서는데요. 이때 교황을 만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전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일본 2차 북미 회담 장소 제공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관건인데 일본은요, 일본에서 장소 제공을 할 수 있다. 일본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과연 이거를 북한과 미국이 받아들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자, 중앙일보입니다. 한국 한 번 뛰기도 전에 세계 경제 꺾인다. 경제 소식이군요. IMF 국제통화기금이요, 올해 한국 성장률을요, 당초 3% 전망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군요. 투자 위축, 무역 전쟁 충격이 겹친 탓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성장률도요, 기존의 3.9%에서 3.7%로 낮췄습니다. 세계의 경제도 안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보시죠. 자, 세계일보입니다. 우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김치녀, 한남충, 뜰탁충, 맘충. 벌레로 묘사한 혐오 단어입니다. 사회 갈등 부르는 혐오어.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요. 소수자에 대한 돈 없는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됐지만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면 신문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BN 정우가 배설위원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1시간 동안의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오늘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주최하는 세계 지식 포럼이 개막합니다. 지금 잠시 뒤면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들파워 국가가 G2 갈등 중재해야. 오늘 세계 지식 포럼에 참가하는 주요 연사들이요,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미들파워는요, 우리나라 한국과 같은 규모,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통상 미들파워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이요, 보면요, 한국 4차 산업혁명 역량과 동북아 지정학적 이점 등이 있다. 미북, 미중, 중재의 이런 이점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옆에 기사도 좀 보죠. 자, 올해 19회를 맞이한 세계 지식 포럼 주제는요, 여기 영어로 좀 써 있는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집단지성, 세계 대혼란 극복,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이번에 주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요, 글로벌 한반도 전문가 총출동, 경랑의 한반도를 진단한다. 자,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오늘 올까요? 여기 있습니다. 맥메스터 전 미국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이분 이 미국 안보, 전 세계 안보대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요. 여기 보면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북한 문제에 관련한 전문가죠. 이런 분들이요. 북한 비핵화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논의의 뒷얘기 들을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북한 바라보는 미국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정우갑 해설위원님, 오늘 잠시 뒤문 개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잠시 개막식이 열리면요, 바로 생중계로 현장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정우갑 위원님. 미들 파워, 한국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이렇게 많은 주요 연사들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G2,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상당히 격화 일로를 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충돌 위험 가능성.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잠수함 전투기가 상당히 근접거리에서 서로다가. 정우갑 해설위원님, 지금 현장 연결 바로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World Knowledge Forum. The theme of this year's World Knowledge Forum is collective intelligence, overcoming global pandemonium. Pandemonium refers to great chaos, coined by the English poet John Milton. The 17th century was dominated by confusion, as it was a transition period, moving from the Middle Ages to the Renaissance. Today, we are still in the same picture, with the lack of leadership, nationalism, populism, financial crisis, and natural disasters. Protectionism has gained ground under the America First slogan.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trying to shake up the trade order. He's also restructuring the international order, as seen in the case of NAFTA, WTO, NATO, and even United Nations. Meanwhile, China is strengthening its global influence in all arenas, expanding the diplomatic, military, and economic power. 53 out of 54 African leaders gathered in Beijing last month. In terms of GDP, at purchasing power parity, China overtook the United States 4 years ago. Athenian historian Thucydides, pronounced Thukydides in Greek, he said, when a rising power threatens to displace a ruling power, a war or conflict will naturally occur. It is now called Thucydides' trap that can explain the ongoing U.S.-China hegemonic battle. Historically, 12 out of 16 cases have ended in a war, including World War II. Geopolitically,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depend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Once again, the Korean Peninsula is drawing attention from the world as a testbed for peac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emerging economies are vulnerable to financial crisis due to taper tantrum. The plummet of Turkish lira and Argentine peso is feared to spread around the world. At this time of upheaval, the world is getting more and more decentered due to absence of a global leadership and increased connectivity with technology. Among technologies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lockchain is most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based on trust, because all of its decisions and transactions are open. What we call blockchaination will shake up the established order in global governance. The Estonian government developed a digital ID called e-residency with blockchain technology that dissolved national borders. Its holders in any place in the world can set up a corporation online in the European Union. Companies should take advantage of such global business opportunities in cyberspace.
In the decentralized world, a new alternative beyond the G2 structure is required. G2 also needs friends who can play the role of a balancer. I would suggest middle powers in Asia, such as South Korea, Austral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including Thailand and Vietnam,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in global governance. The World Knowledge Forum pays special attention to maximizing the role of middle powers. I propose that we should turn to collective intelligence of middle powers to transcend pandemonium of the 21st century. The World Knowledge Forum this year has prepared 5 tracks. We have prepared more than 100 sessions for 3 days of the forum. The 5 tracks are big technology, big wave, the end of easy money, a roadmap to the new world, overstretch of One Asia, and upgrade your life. The World Knowledge Forum has also prepared 6 partner sessions. The partners are the local governments of Gyeongbu and Seoul, the law firm Yulchon, KAIST University, the research support NGO,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and the Corporate Citizenship Initiativ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e have invited 250 exceptional speakers from all over the world in the fields of leadership, management,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We also have a large audience here, around 1,500. I'd like to especially welcome 40 Chinese business leaders of Global Alliance of SME attending here. Let us gather our heads to muster collective intelligence to overcome global pandemonium at the World Knowledge Forum. Thank you,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very much, Chairman Chang Dae-hwan. 네, 제19회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린 장충 아내란을 현장으로 연결해서 들어보습니다. 정원갑 위원님, 방금 저희가 신문에서 봤지만 이제 미들 파워, 한국과 같은 국가, 국력을 이제 미들 파워라고 묘사하는데 지금 사실은 G2의 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기에 미들 파워인 한국 간 국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적절한 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의 네. 충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유무역주의에서 미국은 국가 우선주의, 상당히 보호주의 형태로 가면서 기존 네. 질서의 판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제압,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이제 미들 파워를 과연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예. 근데 지금 한반도를 보면은 지금 과거 전쟁의 위협, 종전선언을 이제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이 같은 움직임 역시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충돌 산성에서 이어져 왔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응축돼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거 역시도 굉장히 한반도, 우리나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등, 주말 동안 풍등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향 저유소, 화재, 사고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신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가 중요 시설이 겨우 풍등에 폭발했다.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방제 시설 부실이 근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사진을 보이시죠. 4컷의 사진이 있는데요. 일단 풍등을 날렸다는 이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요. 풍등의 모습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모습은 풍등이 떨어지면서 잔디밭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모습까지 잡히고 이후에 18분이 지난 뒤 이 저유소가 폭발을 해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기사 좀 더 보죠. 경찰,
스리랑카인 중실화죄 적용. 실수로 큰 불을 냈다는 거죠. 일하던 공사장 인근 학교에서 날아온 풍등 주워 날려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졌다. 송유관 공사 잔디불 18분 뒤 인지. CCTV 확인 태만. 화재 감지기 없었다. 전문가들은요. 공사, 소방청 책임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풍등이요. 이 풍등입니다. 어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 그 풍등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의 풍등인데요. 1,000원이면 쉽게 살 수 있는 풍등. 규제는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금지 제한을 할 수는 있으나 인지를 한 뒤에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만 하지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장이 무슨 수로 풍등 날리는 걸 다 알겠습니까? 신고를 안 하는데.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경찰 브리핑 내용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하며 CCTV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네, 어제 수사 결과는 그 외국인, 풍등을 날린 외국인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줄을 잃은 게.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나 여기 제목에도 봤지만 국가시설이 풍등 하나가 날라왔다고 저렇게 화재가 난다. 네.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풍등인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예. 풍등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스리랑카 외국인이 풍등이 신기해서인지 인근 예. 초등학교에서 날라온 그 예. 풍등, 불이 꺼져 있는 풍등을 불을 다시 붙여서 날리는 과정에서 이게 저유조로 날아가면서 이제 불이 났다라고 보는 게 수사기관의 발표인데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과연 그 풍등 때문이냐라고 하는 데는 좀 다른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재라고 보는 그 입장도 있는데요. 예. 초반에 초동에 관련된 화재 진압도 미비했었고 예. 또 18분 동안이나 그 상황들을 인지를 못했거든요. 잔디밭에 불이 붙은 게 18분 전이고 18분이 지난 뒤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근무자가 2명이나 수십 대의 CCTV를 또 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18분 동안이나 못 봤다는 거. 예. 어쨌든 사후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불이 난 뒤에 빨리 초동 대처를 못했다는 이런 송유관 공사의 예. 질책도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비판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은 지금 과제를 남긴 사고인데요. 지금 매일경제신문에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죠. 또 인재인가? 고향 저유소 화재 5가지 의문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풍등 날린 외국인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두 번째, 잔디밭에서 붙은 불 어떻게 저유기로 번졌나? 세 번째, 작은 불 18분 지속됐는데 감시 체계는 왜 먹통이었나? 자체 진화는 왜 안 된 것인가? 불이 났다는데. 풍등 발원지 학교 잘못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렇죠. 풍등은 이 외국인이 학교에서 쓰다가 이제 남은 거를 떨어진 거를 주워다가 다시 날린 거거든요. 일단 송유관 공사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냥 죄송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발 방지가 중요한 예.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께서 먼저 말하는 거는 최악의 경우의 수 그리고 예.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끼리 예. 만난 거다라고 예. 이제 평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인 파악을 해보면은 저는 저유소 부근에서 저런 불똥이 튈 수 있는 예. 저런 행사를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예. 저는 저걸 좀 더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예. 주택가에 있는 주유소 부근에서 주택가 아이들이 저런 풍등 풍등을 날릴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더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 법으로 어떤 저런 위험한 지역에서는 예. 저런 뭐 풍등이든 뭐 불꽃놀이든 이런 예. 걸 좀 제재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또 하나는 이
대한송유관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예. 1990년에 설립됐는데 그때는 공기관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 이제 2001년에 민영화를 했더라고요. 아, 민영화. 예. 예. 근데 CCTV가 48대가 있었대지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 CCTV조차도 지금 저 화면 거는 16배를 확대해서 저만큼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냥 본 화면에서는 잘 감지를 못하겠네요. 예, 사람 눈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다 합해져서 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최악의 확률로 이렇게 그 불까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좀 예. 이 송유관 공사에서 예. 향후 저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거는 이 저유소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장치가. 근데 워낙 콘크리트로 두껍게 이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저유소로 화재가 확산이 안 된 거는 천만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돼야 될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배종원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 예. 아니겠습니까? 이 풍등 하나 가격이 뭐 1,000원 안팎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 화재로 발생한 피해는 이제 4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첫 번째로 일단 풍등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소방법이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규제는 있다고 하나 소방서장이나 뭐 경찰서장 쪽에서 이 당국이 인지를 해서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신고 의무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허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는 저유소에 많았는데 예. 지금 이제 저유소 하면 이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예. 화재에 굉장히 취약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보통 콘크리트 지대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예. 여기는 저유소 옆에 잔디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왜 잔디밭이 깔려 있을까요? 그 주위에? 그러니까 이것만 유일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등의 불이 결국 이제 잔디밭에 붙어서 저유소에 기름이 옮겨 붙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이라면 웬만해서는 절대로 불이 나지 않게 주변이 다 갖춰져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재가 났으면은 예. 자체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해야 돼. 예. 그것이 아예 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CCTV가 예. 뭐 20초마다 보고를 하는데 일단 직원들이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증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예. 그걸 빼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국가 주요 시설로 예. 이게 지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문제 때문에 국가 주요 시설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 지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예.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종합적으로 예. 점검을 해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우가 위원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일단 그 외국인, 스리랑카 외국인이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첫 번째 이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허술하면 저런 곳이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어떤 테러를 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면 그냥 뚫리는 거 아니냐 저렇게.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초는 그 예. 스리랑카인이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그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사 측에서 상당히 그 어떤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름 자체도 마치 뭐 송유공사하면 국가기관시설처럼 돼 있는데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민영화된 겁니다. 예. 민영화됐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 점을 많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또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외주업체에 하청을 준 그런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점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송유관공사 자체의 그 기관이란 엄청 중요한 시설, 국가적인 어떤 자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반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과연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관리가 감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17시간 넘게 불이 꺼지지 않은 사고였거든요. 이런 사고 절대 재발되면 안 되니까 아마 정부 당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차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칭 자체도 민영화했을 때 항상 공사 이런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이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마치 그것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그래서 오해해서 국민들의 또 어떤 지탄이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했을 경우에는 명칭 자체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를 남긴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